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오후 김종대 교수님이 오는 그런 날인데요. 김종대 교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평소 박정호 기자답지 않은 그 상당히 느끼한 유머. 네, 예, 한번 예, 예. 네, 멘트를 날려봤습니다. 지금 꽃이랑 꽃은 다 폈더라고. 그러니까요. 벚꽃, 개나리꽃. 요즘은 한꺼번에 다 펴버리니까 옛날엔 차례대로 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어. 그냥 한꺼번에 다 펴. 날씨가 거의 뭐 여름 날씨다 보니까 네. 다 펴버렸습니다. 글쎄요. 네. 아침에 생각하고 이렇게 옷 두꺼운 거 입고 오니까 더워. 맞아요. 예. 저희가 방송하다 더우면 더 에어컨을 더 세게 틀도록 하겠고요. 야 이거 벌써 그래 됐네요. 네. 계절이 뭐 또 여름 같았다가 뭐 주말 날씨 보니까 좀 더 떨어지고 온도가 네.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정세,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국내 정세도 보면 좀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와 여당의 69시간제 주 69시간제 노동 시간 예. 그것도 왔다 갔다 왔다 오락가락 갔다 하고 하는데 뭐 다 왔다 갔다 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왔다 갔다. 뭐든 것 같습니다. 왔다 예. 갔다. 먼저 네. 그 이제 한일 관계 얘기는 많이 다른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매일 나오고 있죠. 예. 계속 근데 요게 그 진행되는 방향을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 정리를 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4월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간략한 전망 요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들으셨어도 정리는 좀 아유, 해드려야 교수님이 돼요. 정리해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지금 갈수록 일본 극우 세력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광 열광. 이 분위기가 거의 아이돌 된 거 일본 아닙니까? 내에서 거의 확산이 마구마구 되고 있고 네. 덩달아 기시다 지지율이 향상되고 있고 아하. 이런 어떤 것들 현상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국내보다는 일본의 여론이 더 좋잖아요. 그 네. 대통령한테. 근데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에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반일이냐, 언제까지 과거사냐, 네. 이제는 미래로 가야지. 또 그 얘기 언제까지 많이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종족주의 문화, 네. 이러는데 어떤 우리가 발목 잡힐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를 그렇게 주변화해 가지고 무시하는 바람도 놀랍지만은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은 역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외교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과거사를 다 잊기로 하고 그래 뭐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데 오케이 그러면 미래로 가는데 국가 대 국가로서 다 지텐 안에 드는 나라 우리도 중견 국가인데 네. 그럼 그런 어떤 그 현재와 미래 현안을 얘기하는 건 그럼 적절했느냐 자꾸 우리 보고 과거에 매몰된다 그러니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기 단순한 우리가 과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당장 4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게 화급합니다. 이르면 봄부터 방류한다 그랬어요. 이름은 봄. 근데 그 과학적인 기준이 뭔지 이걸 방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는 들여다봤는지 또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게 저기 그 우리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당사국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본에 가니까 뭐 수산물 그거 저기 저 수입 재개해달라고 뭐 멍게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예. 아니 그거를 수입을 재개한다는 뜻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네. 당장. 예. 그 얘기예요. 이걸 수입하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문제 안 삼습니까? 문제 삼습니까? 그러면 수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방류한 게 해류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언제쯤 오냐 뭐 이러면서 피해가 언제쯤 발생할 거냐 이러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류는 해류보다 빨리 와. 어류는 헤엄쳐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류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수산물 자체가 문제인데. 수산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에는 전국 횟집 다 망해요. 아, 사람들이 찜찜해서 회를 먹고 싶겠냐고. 그렇죠. 어?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거기에 살던 물고기들이 이제 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다 휘젓고 다닌다는데. 네.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왜 동해로 북상해 오잖아요. 난류성 어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오징어가 후쿠시마에서 오는지 뭐 어디서 오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설령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왠지 저녁에 횟집 가기는 찜찜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죠. 아. 아무래도 네. 회는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뭐 저 수산물을 국민이 일단은 저 수용해야 수입한다는 거 아니야? 과학적인 증거도 다 나와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이미 오염수 방류하고 아하. 그러면서 저기 우리 어민들이 네. 그걸 갖다 애써서 수확을 한다 한들 일본 거 수입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찜찜해서 이거 횟집에 가겠냐고 이게. 그렇죠. 벌써부터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예. 이 해안가에 사시는 어민분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어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횟집 사장님들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다 문제지. 수산물 자체를 부신하게 되니까 예. 그 문제. 이거는 뭐 사실은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당장 문제거든요. 당장 우리 근데 가서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 저기 뭐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 과학자를 참여시켜서 아. 또 IAEA 그 감독하에 네. 여러 가지 우리도 샘플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저 인접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1호 영업사원으로서 예. 대한민국 대표하는 영업사원으로서 근데 잘해야 웃거든. 되는데. 그런 게 웃거든요. 이거 이거 벌써 양해한 거 아니야. 이게 양해한 이런 모양 셈이다. 자체가 벌써 양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요구를 받아듣고 이 IAEA 뭐 조사 뭐 국제적 기준은 봐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강하게 어떤 일본이 무시해 버리는데 뭐. 우리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뭐 참여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일본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다. 그렇다니. 그리고 IAEA가 네. 일본의 로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돈을 많이 내죠 일본이. 이거 NPT, IAEA 이런데 돈도 많이 내고. 그 일본의 수중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네. 이게 소부장 문제 말입니다. 후쿠시마 제가 한번 수산물을 그 위해서. 2019년에 내가 직접 겪은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때 이제 화이트 리스트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소부장 문제가 이제 다 문제가 됐던 그 시기에 그 지방의 산업단지, 그 청주의 산업단지를 좀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중소기업인들하고 쭉 그 간담회를 했는데 청주에 LG전자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저기 그 이렇게 기판 같은데 얇은 필름을 입힌다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고. 그랬는데 맨날 이래 보면 야 이게 은근히 가격도 좀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꼭 일본의 독점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다 보면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때마침 지역의 중소기업체 하나가 네. 우리가 그걸 한번 개발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2년 동안 그 중소기업이 네. 모든 자산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맞춰냈어. 그래가지고 일본 그 납품가의 70%로 LG전자에 납품을 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네요. 얼마나 좋아? 네. 그 순간 네. 일본 기업이 50% 덤핑으로 들어온 거야. 야. 뺏길 것 같다니까 50% 덤핑에 들어오니까 얼싸 좋다 하고 LG전자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동안 다 쏟아부은데. 다 쏟아부은 그 기업은 거의 이제 고사 망하는 거지. 근데 대기업에 구매 담당 이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실적이 원가 절감이라고.
그래야 더 승진도 하고 사장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적을 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대기업은 50% 덤핑이 들어오면 그 일본 기업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대기업의 그 구매 담당 이사는 엄청난 실적을 올린 거야. 원가를 50% 절감했잖아. 예. 한국 기업 들러리 세워가지고. 이래서 소부장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이게 판매처가 확보가 안 되고 네. 애써서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혁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알아준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그리고 저 일본 기업은 저런 식으로 달라드는데 네. 그거 어떻게 당해요? 그 이번에 네. 한일 관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 뭐 저거 경단련 또 우리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다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지금 환영 일색이거든. 네. 대기업 입장에선 이게 왜 나쁩니까? 음. 이런 한일 관계 정상화가. 그다음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용인에 앞으로 조성될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에 들어온다는 얘긴데 그게 왜 나빠요? 여기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기업 되는데. 입장에서는. 네. 자,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는 누구였느냐? 우리 기업이었던 거지. 그러면 2년간 쏟아봐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일본 기업보다 싸고 네. 품질 좋은 제품을 내놨는데 아. 그 순간 일본 기업에 당해버리잖아. 그러게 이게 무정부적인 어떤 정글거래 법칙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호를 못 받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소부장을 그때부터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중소 중견 실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조금씩 안전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왔던 그 상황이란 말이야. 아,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그 필름 제작 업체가 네. 우리 중소기업이 한 2019년에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보호 받았을 건데 그 전에 이미 당한 거지. 이미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게 있으니까. 그 제조 장비, 금형 이런 거 다 철수하니까 화이트 리스트가 또 터진 거야. 그러니까 LG는 네. 그 중소기업한테 우리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더 매달리겠지. 요거 끊으면 안 되잖아. 네. 아유. 그러면은 재벌이 환영하는 건 당연한 거요. 우리 기업들이 환영하는 거는. 근데 누가 죽어? 우리 중소기업, 풀벌이 우리 국민들. 우리 중소기업이 죽는 네. 거요. 근데 이제 저기 용인에다가 일본 소부장 업체를 왕창 끌고 오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보와 신보에서 이제 우리 소부장 업체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 정부가. 이 수출 규제도 사실은 일본의 수출이 막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한국 어려웠지만 경제를 극복했는데. 완전히 일본의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 완전히 더 종속시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국무회의 발언 뭐 20분 넘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가 됐는데 그 중에 20분을 한일 관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공급망이 중요하다면 용인의 혁신 클러스터에 중국 기업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렇네요. 중간재도 있고. 네. 예. 아니 산업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 왜 국적을 가립니까? 왜 일본 소부장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야?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대다수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네. 반이 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건 뭐야? 이러면 더 종속이 돼가지고 이거 저 일본의 어떤 그 저기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자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말로 그럴 듯하게 공급망 강화로 포장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지방의 산업 단지 가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하소연은 지금까지 언론이 써주질 않은 거야.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네. 이게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럴까요? 그거예요.